안녕하세요. 심리상담 실가의 조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 강박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남들보다 더 즐거워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행복하고 좋은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SNS에 올리는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런 분들을 모두 폄훼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쾌락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쾌락과 고통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 쾌락을 선택하시겠죠? 우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싶고 또 매 순간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수단이 참 다양하고 많아요. 제가 간혹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면 이제 질문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은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나요? 라고 제가 물으면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학생들의 경우는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용돈을 받을 때요, 또 시험 성적이 잘 나왔을 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언제 잠깐이라도 즐거운 감정 또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만약 자잘한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감정을 느끼는 부위가 우리 신체 중에 어디일까요? 감정은 보통 마음에서 느낀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때에 맞게 또 적절한 양으로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 또 조현병 이런 것들을 앓게 되는데 그 밖에 다른 정신과적 질병들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 도파민이 우리를 중독으로 이끄는데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가끔 당 떨어짐을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달콤한 맛을 주고 또 당이 떨어졌을 때 좀 뭔가 이렇게 힘을 주기도 하는 게 바로 초콜릿이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초콜릿은 우리 뇌에 도파민의 생산량을 55% 정도 늘린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섹스, 즉 성행위는 100%, 또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150%, 마약 중 하나인 코카인은 225%를 늘린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흡연자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를 한 대 태우러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소소한 것들에서 만들어지는 이 도파민보다 또 니코틴, 코카인과 같은 약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도파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약물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끊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약물을 통해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보다 더 크고 더 강렬한 쾌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작은 즐거움 이런 것들에서는 양에 차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음식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극적이고 짭짤한 음식을 먹다 보면 좀 심심하고 담백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음식은 맛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드라마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막 욕하면서도 막 즐겁게 보지 않으시나요?
그냥 굉장히 서정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다. 네, 이게 과연 흥행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드라마가 나오면 너무 시시하고 너무 진부한 내용이고 너무 재미없다. 뻔한 스토리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를 자극하는 거, 그리고 그 자극이 강하고 또 큰 자극일수록 우리의 뇌는 이제 작은 자극, 밋밋한 자극에는 관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쾌락을 더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시간이 흐른 후에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놀이터에 있는 시소. 네. 한쪽은 쾌락, 반대쪽은 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쾌락을 느낄수록 쾌락을 느껴서 쾌락이 높이 올라갈수록 반대쪽에 있는 고통은 낮아지겠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시소는 평행을 늘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오랫동안 기울어져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높이 솟아있던 쾌락이 낮아지면서 반대쪽 고통이 또 위로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와 이 생리는 생리적인 이런 과정들은 사실 자기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쫓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이를테면 짜릿하고 즐거운 어떤 유튜브의 영상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 그리고 도박, 어떤 포르노 영상 같은 거, 또 술이나 담배, 또 그 밖의 약물들, 또 쇼핑을 할 때 또 우리 되게 즐겁지 않나요? 또 많은 지나친 SNS 활동들, 이걸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급격하게 우울해지거나 공허해지거나 즐겁지 않고 밋밋해지는, 그래서 그런 뭔가 쾌락이 아닌 그 반대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보다 더 오래가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즐거운 자극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이 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이전보다도 쾌락을 경험했던 그 기준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50만 원의 보너스만 생겨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면 그 이후에는 그 정도로는 우리가 좀 성에 안 차잖아요.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야 더 기쁘고 뭐 더 신이 나고,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족함의 삶이라는 거를 누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끝없이 갈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거나 또 더 많은 걸 성취하거나 혹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럴 때 이제 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잘한 작은 상처에도, 작은 좌절에도 치명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독과 우리의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킬 수 있게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조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